잤어요. 걱정되시는 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야 내 핸드폰에 이게 시그널 뮤직이 그 케니지의 고잉 홈이라는 거 소프라노 색스폰 그게 녹음이 돼 있다고. 이걸 내가 30년 넘게 갖고 있네. 나는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야. 뭐가 좋으셨어요? 그 노래. 그냥 느낌. 어머니 의식은 어떤가요? 의식은 뚜렷하시죠? 뚜렷하세요. 네.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하고. 대화 가능하시고. 지금 밥을 잡수고 계세요? 아니면 죽을 유동식을 식사 먹고 가능하신데 무서워서 죽을 드세요. 죽을. 이제 체하면은 음. 그날은 아주 그냥 힘드실 수 있기. 잠은 잘 주무시는 잠을 편이에요? 잘 못 주무세요. 네. 아무래도 생각이 많으시겠죠? 생각도 생각이고 그 항암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발저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또는 가족들이 한쪽 길만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양쪽에 그렇죠? 대해서 다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쪽은 받아들이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뭐 K를 쓰든 뭐 또 신약을 쓰든 임상시험을 하든. 근데 그 시도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해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임종 전에 이 시간을 내 시간으로 오롯하게 내 마지막 시간 멋있게 보낸다 이런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래 삭히는 약을 주사 맞고 있거든요. 가루 섞인 약을 네. 저 여기에 섞어 드릴게. 아, 네. 아예 예. 섞어 드리고. 그리고 소변 문제가 소변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여기가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수액 들어가는 것도 조금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뭘 먹고 싶어?
라면 먹고 싶어. 김치에다. 먹고 싶네요. 이게 내 지금 구조가 음식을 넘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수술 받았기 때문에. 물만 넘기는 구조지. 이제 간경화가 와가지고 우리 큰아들한테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의 한 7년 지났어요.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위암이 온 거예요. 위암이 왔는데 이걸 이제 위암 자체가 굉장히 그 형상 자체가 위험한 형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네요. 수술도 잘 안 되고. 아니 총만 기분이지. 우리나라 왜 그 백지영 씨 노래 보면 총 맞은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 집 사람도 놀랐고 나도 놀랐고. 방사선가에서 항암도 어렵다. 암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시한부로 얘기를 했죠. 혜진 왔습니다. 네. 혜진 왔습니다. 김종옥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버님? 좋았어요. 좋았어요? 불편하신 거 없으셨어요? 없어요. 아, 큰일 났네. 왜요? 너무 좋아져서. 너무 좋아지면 또 암이 낫는 거 아니에요? 아, 암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낫으면 어떡해요? 글쎄요, 낫는 방법이 없잖아요. 낫는 방법은 없어요. 저도 아버님이 암이 싹 나아서 좋아지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꼭 깨라네. 네. 그래도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잖아요. 네. 그쵸?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김종옥 님이 너무 잘 지내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좀 볼게요. 네. 아프진 않으세요, 여기? 네. 네. 호스피스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말기암 환자분들이시고요. 일단 이 병을 완치할 수 없다는 거는 의료진도 환자도 가족들도 다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나오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대신에 이 상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노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는 게 참 지루해요.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밥을 어떻게 먹어? 입맛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밥에다가 명란이라든가 또 일본 매보시, 매보시, 그 다음에 물회라는 거 있죠. 물회 가지고 장아찌 담는 거. 나라 숙회라 그러는데. 좋은 일도 안 오고 나쁜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아파요. 그러면 의료진들이 알아서 안 아프게 해준대요. 근데 안 아프고 나니까 뭔가 나를 괴롭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결같이 답답해. 풀리지 않으니까. 이게 풀리겠어요? 풀 수도 없고. 안 풀리니까 답답해요. 근데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학제 팀이 필요한 거예요.
7월 5일 다음 주 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이번에는 처음 계셨고요. 그리고 임종자는 없으셨어요. 저 총원 16명입니다. 3169 김종옥님부터 인기 드리겠습니다. 남자분 93세 된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분이시고요. 밤 동안 편안하게 환자분 잘 주무셨던 거 있습니다. 나을 가능성은 없냐, 나을 수 있는 겁니까? 물어보셔서 제가 너무 확답을 드려서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서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언니 그러셨겠다. 듣고 나서 조금 실망한 것도 같고 지금 그런 상태신 것 같아요. 약간 우울감이 계속 있으신 상태로 보여서 알면서도 그 마음은 계속 올라오실 거예요. 산책 갔다 오셨어요? 네. 산책 갔다가 내가 좀 이렇게 밀면서 걷는 연습을 하려다가 또 스님이 어디서 볼까봐 못했어. 정말 나 볼까봐? 어디 있나 여기? 이제 다니는 것도 조금 힘들어질 거고 점점 이제 하나씩. 서서 걷는 건 이거 힘든데 예. 작전이 질 거면 걸어봐야 되겠어요. 아니요. 네? 걷지 마세요. 이제 내 육체도 하나씩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초대장에 이제 거기 응하셔 하나씩. 신년이 왜 저를 또 울게 만들어요? 아니 맨날 울으셔. 어르신이 나만 보면 울으셔 왜? 응? 김현진님은 그 위암 환자분이시고요. 아침에는 뭐 항상 말씀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잠 잘 잤다. 그리고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부인 계시면서 특별히 이제 농담도 이렇게 조금 아침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피드백 받기는 오신대요. 환자분이? 네, 환자분이 울어서 어머님이 달래주시기도 하고 두려움이나 그리고 부정도 있고. 내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희망을 갖지 않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나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내 몸 상태가 어느 정도다가는 건 알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아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모르는 것 같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안타깝잖아. 과수원길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부가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이 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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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은 6분인데 한 분은 침상, 그다음에 5분은 그냥 목욕실 가셔서 목욕할 거고요. 치성 목욕에. 네네네. 복수 빼내는 관이 하나 있고요. 진짜 천신하세요. 시키면 면허증 없으시대요. 면허증 없으시대요. 병원 투병 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 계시고 오더라도 거기서 목욕 한 번 못 하신 거야. 그분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세수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시원한 물 한 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런 거를 충족시키는 것이 존엄성이 아닌가. 막 꽁꽁 묶어가지고 후송하고 이런 거 보면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자기가 그런 게 후송하면서 꽁꽁 묶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고 계셔요. 굉장히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계시는 걸로 많이 느껴져요. 내가 마취가 돼 있더라도
내 몸이 기억을 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슬퍼지는 거야. 악몽. 내가 어떤 그 가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꾸 몸을 뒤집어야 돼.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 막, 와! 하고 막, 식은 다음에 싹, 아, 아이구나. 됐어. 우리 애인 보고 싶더라도 참고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세요. 응. 파이팅. 응.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따뜻하죠? 너무 뜨겁나? 아버님 싫은가? 되게 따뜻해. 그죠? 겨울에 좋아하시던데 환자분들이 엄청 따뜻하다고 손이. 하루가 굉장히 빨리 가시겠어. 즐겁게 사시지. 아, 근데 아버님도 저한테 웃어주시잖아 항상. 그잖아요. 항상은 안 그랬지. 힘들 때도 일부러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 우리 친구니까. 친구니까? 친구는 힘들 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아버님 힘들 때 그럼 얘기해 주실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아, 이야기 다 했잖아. 오줌 안 나올 때 오줌 안 나온다고 했지.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실 거죠? 친구니까? 그럼. 오케이. 오케이. 짠. 소리 너무 따갑다. 난 분명히 여기 죽으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도 돼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되죠. 당연히 안 아프면 먹고 얘기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즐거운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라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죽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니까 그냥 사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누군가 있어. 문자 봤어요. 그래. 정신 없어서 답장을 못 했어요. 그럴 것 같았어. 오늘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그랬구나. 병원 오니까 눈물이 나네요. 엄마랑 길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큰 용기 가지고 왔네. 그러게. 그래도 또 딸이 옆에서 같이 함께 했으니까 엄마는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 엄마한테 큰 자랑이잖아. 알죠? 이렇게 혹시 힘들면 문자해도 되죠? 문자해요. 언제든지. 찾아와야지, 찾아와서. 아니, 바쁘니까. 안 바쁘면 찾아와도 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요. 약속. 한 번 더. 그냥 정말 일상적인? 어머니 어떤 거 좋아하세요? 먹는 거? 취미가 어떤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게 갖고 싶으세요? 이런 정말 누군가가 사람한테 호감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되게 엄마가 말도 많이 하고 웃으니까 저도 뭔가 좋더라고요, 기분이. 아직도 어디 병실에서 엄마가 자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응?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내가 볼 때는 먹는 문제. 먹는 문제가 요 근래요. 약해지고 좀 아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약으로 좀 애지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리고 잘 지내오고. 그래서 우리가 아들하고 상의하라는 게 결국은 조금 집에서 조금 움직이면서 식생활이나 이런 건 본인이 조금 해결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약으로도 조정이 되니까 집에 가서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는데 이제 사실 집에 가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아들이 있어도 아들의 회사가 뭐 끝이잖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어떻게 하긴 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60일 상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제도적으로 저희 안에서 일단 내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0% 네, 정도가 한 달 내에 다 돌아가세요. 네, 저희 작년 데이터예요 이게. 60일의 기준은 저도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이 장기 재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다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이거는 의료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거를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관계를 맺고 케어를 했던 환자들이 다시 오겠다고 하면은 그 거절할 수 있으세요? 가가지고 원장님 진짜 당일이면 시키실 텐데. 아니 외래 와서 막 울면서 이거 좀 선생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 호스피스 안에서의 굉장히 또 큰 특징이 돌봄이잖아요. 임종기까지의 돌봄. 그걸 생각하면 또 저는 일부 가족들이 정녕 이렇게 돌볼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반반 있거든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적으로 회의가 되죠. 아픈 사람이 있는데 보호자가 아무도 없다는 건 이건 근데 가정의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예요. 핵가족이라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없고 지지가 안 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참 어려운. 그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최소한도 살라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800kg. 보호자께서 애기 아빠는 혼자 있어야 되고 애들은 다 학교 나가고 저는 돈을 벌러 가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기를 출산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갈 때도 그런 임종 돌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지지나 도와주는 이런 복지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불편하셨던 건 없으셨어요? 불편한 건 그냥 여기서 내려가면 굉장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죠? 좀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한 서너 시간 정도는 불가능할까요? 산소호흡기 빼고는? 한번 연습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근데 어머님이 좀 불안하신가 보다. 한번 이제 참 다른 고향이라고 한번 마지막 한번 가서 돌아보고 그리고도 그래서 한 시간이고 뭐 이게 좀 돌아보고 그래 올라 망좀 삼아 좀 된지 몰라.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가서 잘 다녀오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머님 소원대로 시도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액을 저희가 내일 것까지 용량을 좀 맞췄어요.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엔 되게 중요한 약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되죠.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복잡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뭐가 중요한지 환자한테 뭐 호흡을 잘하고 안 아프고 뭐 이런 신체적인 것만이 이 삶의 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서 몸만 편하다고 행복하진 않잖아요. 이번 외출이 되게 힘들지 않고 되게 즐거운 외출? 가족들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외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엄마 천천히 잠깐만 잡을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어머니 아까 다리 드는 정도라고 하면 아니 어머니 잠시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다 사고 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좀 잡고 잠깐 잡았어요. 해갖고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어머니. 아유 잘하시네요. 제가 엄마 이거 올리면 안 된다고. 이걸 쓰시라고. 아니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더 그러게 왜 자꾸 뭘 못하게 하셔. 대신 오랜 시간만 그렇게 유지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만약에 손 쓰시면 그거 좀 봐주시고. 괜찮네. 그동안에는 조금 나섰으면 기분이 조금. 나서서 이제 기분이 좋아. 다행이네. 기분 좋아서 엄마가 컨디션도 좋고. 암 말기암의 특성상 어쨌든 남은 날들보다는 지금이 오늘이 가장 병의 입장에서는 좋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는 분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거여서 또 모르죠.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저희 병원에 와서 임종하기까지 대개는 3주 미만입니다. 어떤 경우는 1주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생명이 1주간 남은 사람이 이제 호스피스로 헐레벌떡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감하고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픈 거 조절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수면 상태 유지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끝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내는 좋다고 터질 것만 같은 마지막 곡선은 연장이었어. 맞아.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리움 가슴 수줍은 나의 고백이 내가 터지는 화산처럼 막아서 잘하네 우리 엄마. 먼저가리 바라보다. 왜? 빼보려고. 빼지 마. 내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으로만 봐야 된다고.
여기 옛날에 우리 한 50년은 살도 되겠는데 살도 먹는데 그래서 살도 보고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서 여기. 아니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봐. 아니 그게 아니잖아 오빠.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뭔데? 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되지. 그럼 엄마가 자꾸 내려가고 싶대 하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거 이렇게 해갖고 계속 그거 어떻게 이동시키는 것도 그거 하지. 그러니까 돌아갈 거지. 가자니 어차피 콘도 가서 어차피 한번 와서 강가든가 하지 말고. 엄마 내리 좀 있어야 돼.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아이고 진짜 뭐 이거 진짜잖아. 누구야? 말도요 어머니. 나를 알아보겠나? 말도요 어머니. 알아보겠다. 아이고. 내가 안 미쳤으면 살아야지. 내려올 수도 없어. 형님. 언전 시장 패들 다 갔어. 인서고 어머니 지금 요양원 에 면회도 안 돼요. 근데 치료를 해서. 어머니 많이 아파. 전화도 안 받는다. 전화 안 받아. 내가 제일 전화하지. 엄마가. 수철이 어머니, 수철이 어머니. 옛날 얼굴 있는데 얼굴 걔가 뭐 제일 아니 내가 나중에 한 잔 사가지고 돌릴게. 아유, 그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아야 많으니까. 쓸게요. 잘 갔다 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여기 앉으신다고. 저랑 강원도 강릉에 결혼해가지고 살던데요. 그래서 숨 크게 쉬고 일단. 네. 또. 그래. 숨도 잘 쉬시고. 아들 오남매 놔두고 우리 지금 가면 일찍 갔어. 선생님 오늘 할머니 오남매 두고 결혼을 삼척에 가고 다 나중에 다 얘기 들으셔. 예. 이따 볼게요. 네네. 예. 박전웅님 고생하셨어요. 네,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 다녀오시니까 좋으셨어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어디가 이번에 좋았나 하면은 우리 집 영감대 사망하고 나서 내가 중앙에서 43년인가 장사를 했거든. 아이고 그만이 그 배들이 막 아우지 엄마가 온다 한다고 그 99씩 댕기면 내가 알고 가지고는 아이고 아는 삶이 한 20명 넘으면 모였어. 그래가지고 아주 반갑다고 와서 내가 그게 제일 좋았어. 응. 안녕하세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 조금 나아졌어요? 혈압 조금 오래보다는 올랐는데 부인이 지켜주니까 응? 그래 감사한 마음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 웃으시네. 땡큐 그래야지. 미남같이 보여요? 예쁘게 찍어줬어. 저도 웃으시니까. 백발벌 미소가. 할아버지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 할아버지 많이 아파. 할아버지가 못 놀아줘서 불편하지. 그러니까 거기 갔다 하면.
그렇지만 할아버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손주를 끌어안는데 손녀가 싹 들어오라는 거지. 둘이 안았는데 그냥 조절이 안 되고 그냥 마음속에. 그 며느리도 뭐 난리가 났죠. 사람 다 쳐다보는 게 하나도 창피해버리질 않아요. 그냥 그랬어 그냥. 성부하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현능하시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교수님들이 가족을 찾아오셔서 그런 주님을 모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죽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죽는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 와보니까 방법이 많더만.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선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가지만 장소를 할애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엿하게 당신은 우리의 공동체 일원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책임을 져줄 테니까 환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이거 호스피스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상당히 뭐라 그럴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마음에 안식을 주고 있잖아요. 참 이 싸움과 이런 거 하나 마음이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만 해도 사회하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환자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일체화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저희 김현진님 환자가 이제 어제부터 임종기 컨디션 들어가시면서 선망 증상 있을 때 뭔가 보이는 것처럼 약간 헛손질도 하시고, 근데 그때 보호자가 이제 부르고 이제 막 잡아주고 하면 딱 보호자를 보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안으시면서 뭔가 그렇게 좀 가족들이 지지해 주셨던 거 있었고요. 그 중국 계신 아드님은 어젯밤에 입국하셨더라고요. 같이 계시는 거 있으시고 아마 독일 계신 아드님은 내일 정도쯤에 오실 것 같습니다. 의식이 더 돌아온다거나 하기 어렵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청각이라든지 촉각은 다 살아있으니까 옆에서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 또 스프레이 뿌려주시고 하시면 오빠가 언님한테 고마운 거나 없어? 많지. 언제 어머니 못 들었어? 이 아들이 간이식을 해줬어요. 간이식. 일났어. 이거 자기가 그동안에 가장으로서 집을 잘 살펴줬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내려가서 자기가 먼저 가갖고 집도 잘 보여놓고 챙기고 있어요. 조금 외롭더라도 좀만 참아요. 자주 우리가 찾아갈게. 이제 시작해라.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마지막에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또 봬요. 그럼 저기 조심히 하고. 애들 챙겨서 와야 되니까. 오월에 만난 그대 함께 손잡고 모진 세월 살아온 날이 꿈만 같군요. 이제와 생각해 보면 희노애락 겪으며 걸어온 길들이 나를 철들게 했고 견디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해준 것이 바로 그대랍니다. 오래 만나니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우리 더 즐겁게 때론 슬퍼도 아쉽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보내기도 싫은 마음 하소연할 수 없어 두서없이 병실 간이 침대에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며 제가 잠들지 못하는 심정 적어봅니다. 내가 지금 읽은 거 들었어 당신? 응? 응? 잘났어? 응? 여기가 천국이야. 평생 가장 편한 이발을 했어요. 이게 다 환자분들이 네.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죠. 메모를 해놓으신 거죠? 네네. 이런 것들 있어요. 메모 해놓으신 이유는? 저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해놨어요. 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말씀 비슷하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없더라도 다음에 내가 없더라도 근데 그 다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로 다 고맙다 그런 말을 우리들이 이해를 했죠. 예. 내가 없더라도 희미하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두고 갑니다. 아 그랬나? 여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기억의 공간인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 기억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되게 그 순간 그 진짜 딱 사진처럼 남는 그 기억 그거를 하나만 만들어드려도 여기가 아주 힘들지는 않겠다.
일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 나이가 들고 늙고 죽잖아요. 계절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저는 뭔가 지금처럼 가을과 겨울의 사이에 메마른 가지에 내리는 첫눈이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기다리는데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 오는 거가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겨울에 한방눈이 막 내리면 이게 다 뒤덮이면서 남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기억을 또 가지게 되고, 돌아가신 분의 어떤 마음이나 남기고 간 게 자양분이 돼서 또 봄이 오면 그게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순환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사말들이 많겠지만 이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그리고 많은 고통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하루가 되면 좋을까 이런 걸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셨어요? 네, 좋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이 금방이죠. 요새 뭐가 제일 그러면 행복해? 소소하게. 소소한 행복? 뭘까? 요새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행복이 있어. 이제 늙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야 돼. 내 행복을 내가. 꽃을 키우고 싶어. 작년부터 지금 수국을 많이 아마 올해 많이 살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꽃밭에서 한번 살아보는 할머니가 되려고. 꽃밭의 할머니? 꽃밭. 그게 그리는 그림이요? 내가 그리는 나의 그림이야. 엄마 어제 잠은 잘 잤어? 요새 잠 잘 안 온다며. 그런 대로 어제 잘 잤어. 늙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깨끗하게 닦아도 냄새가 나. 그래서 내가 방향제가 좋은 방향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요새 방향제를 막 알아보고 있어. 향수하고. 이런 식이야. 늙음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 어떻게 죽을까? 맨날 생각해? 나 그거 많이 생각해. 어떤 거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슬퍼지지. 나도 깝깝해. 앞으로 사는 것이. 너무 오래 살아. 일어나 걷고 밥을 먹고 몸을 씻고 화장실을 가고 스스로 할 수 있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시기를 사람은 언젠가 맞이합니다. 보통의 일상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합니다. 엄마. 물 마셔. 차 마셔. 엄마 약 먹었어? 약은 지금 먹어도 되지? 지금 먹을 시간이잖아. 잘 챙겨 먹어. 엄마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딸. 일하는 중에도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군요.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 4번 암에 걸리셨었어요. 태어나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제일 안 좋으셨을 때가 28kg셨어요, 몸무게가. 그만큼 이제 빠질 때까지 탈수도 있었고 선망도 있었고 환각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냐 자유냐였어요. 그래서 안전을 그래도 선택을 해서 요양원에서 계속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요양원에서 꺼내달라. 괜찮아? 먹을만해. 괜찮지? 좀 싱겁나? 2달을 요양원에서 지내던 엄마는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기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아침마다 먹어야 돼? 아침마다 먹어. 그냥 먹어. 그냥. 얼마나 싫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냥 맨날 집에 가고 싶은데 거기다가 갇힌 거 아니야 말하자면 내 생각에는. 물론 나를 위해서 한 거긴 한데 엄마는 너무 그냥 이게 근데 나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갔으면 내가 선택했으면 훨씬 낫을 텐데. 돌봄이 필요한 몸. 하지만 더 간절한 게 있었죠. 엄마는 매일 상상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이렇게 탈출하려고 그랬어. 이제 나중에는 조금 정신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거실 문도 한번 그 창문을 열어본 거야. 높이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고 의자 놓고 이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될 것도 같더라고. 두 번 다시 가려면은 안 갈 것 같아. 차라리 아우.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계획을 하나 세웠어. 엄마가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거는요. 밥 한 숟갈 드신 거. 햇반 데워서 그 김이랑 싸서 이렇게 드신 거. 그리고 침대에 누우셨어요. 저희 엄마가 보들보들한 침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침대에 쏙 들어가셔가지고 리모컨 이렇게 딱 켜서 TV 보신 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하신 거고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한복판에 서 있는 SUV 주변에 경찰이 요양원 탈출을 상상할 만큼 엄마가 찾고 싶었던 건 뭘까요? 집을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내 집이. 어떤 게 제일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누구가 이래라 지시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어나라 나와라 들어가라. 그리고 오죽하면 처음에 갔는데 내가 답답하니까는 거실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렇지 제정신이 아니니 그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들이 오면 나보고 어르신 그래서 어르신 오지 말라 그랬어. 어르신 오지 말라 그랬어. 그 어르신 소리가 너무 싫어서 그때 싫었더래서. 엄마가 9남매예요. 근데 그때 방이 4개가 있었는데 엄마 혼자만 독방을 쓰셨대요. 그만큼 자기만의 공간, 독립된 뭔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병원도 그렇고 다 공동이고 어쨌든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자기 공간이 좀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딸은 여전히 엄마의 안전이 염려되겠죠.
하지만 엄마는 선택했습니다. 딸의 참견을 받아들이는 대신 나의 일상을 지켜내는 쪽을요.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숙제를 남깁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글로 기록 중인 조명자 씨에게도 그렇습니다. 그의 엄마는 요양원에서 삶을 마무리했죠. 근데 자식들한테 부모님 뭘 한다고 했어도 회한이 남는 건 숙명이야. 회한이 안 남을 수가 없어. 한결같았고 또 분명했던 엄마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그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 거기 이제 좋으셔? 잡수는 것도 조금 편하셔? 이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좋긴 뭐가 좋냐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 나를 집에다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거를 감옥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양원은 감옥에 갇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설이 아무리 보호를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실은 행복이 없더라고요. 자기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마당에 나와서라도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하니까. 보호사가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그 잔디밭, 좋은 잔디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싱글 침대, 철침대 하나가 이 양반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야. 움직이도 못해. 그 죽기만을 기다려. 갇혀 지내고. 삶을 마무리한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전에 70대는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노인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왜 이쁜 옷, 그 비싼 옷을 사고 싶어 할까를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 아니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입는 옷도 다 못 입고 죽을 텐데 왜 옷 욕심을 내지? 근데 내가 70이 되고 나니까 막 옷이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그 나이가 돼봐야 정말로 진정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왜 그랬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그대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나도 갈 수 있죠.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은 뭐 가야죠. 뭐 어쩌겠어요. 우리 엄마처럼 거길 설령 간다 하더라도 내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마지막.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노인 요양원은 사실 시설의 주체, 아주 중요한 중심이 노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반영이 잘 안 된다. 보통 이제 가족과 의료진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 내의 풍경이 그렇게 긍정적일 리는 없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실제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은 노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노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까? 일본의 한 요양원. 이곳의 식당은 좀 다르게 운영됩니다.
끼니마다 2시간의 여유를 준다는군요. 왜일까요?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몸의 상태도 서로 다르죠. 그러니 먹어야 하는 종류가, 그리고 먹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요. 이곳의 2시간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반영한 결과인 거죠. 만약 스스로 먹기를 선택했다면 속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나다운 것이니까요. でも下げちゃって大丈夫？うん。内田さん、ご飯粒ついてるよ。 물론 식당 곳곳에 모든 상황을 살피고 돌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돕는 게 이곳의 방식이죠. 여느 요양시설과 사뭇 다른 돌봄이 이곳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본에는 다양한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 노인 요양홈으로 불리는 곳으로 집과 비슷한 주거 형태를 띠고 있죠. 주목해야 할 건 모양새가 아닙니다. 銀木犀に関しては、できることはなるべく、ご自身で、やっていただいて、できないことを私たちが、サポートをするというのがまず大原則であります。やっぱり自由に生活するっていうのが主体にあると思うので。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아버지. 참 부지런하시네요. 何に見えますか？何をやってた？ちょっと漢字でどうですか？皆さんが多分こんな職業だったんだろうって言ってみてください。当たるか外れるか。どうですか？ 직종이 뭐였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학교의 선생とか. ズバリ学校の教師です。だんだんそのできなくなるの早くなっちゃうの。ね、で老化しちゃうんですよ。頭も体もね。ですからね、それを維持するために自分のできることはできるだけやるようにしてる。 해야 할 일을 꼼꼼히 적은 메모.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이죠. 할 수만 있다면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할아버지. 산책도 그중 하나입니다. 1回に最低3日に1回以上は出ますね。で気が向いて天気が良ければね、ちょこっとその辺をねブラブラっと歩きながらね、食べたいものをね近くのお店から買ってきて치매가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요양원.
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하는 돌봄을 한다지만 치매를 앓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過剰にケアをすることによってご利用者様の自由を結果的にやっぱり奪ってしまってるって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気がつかなければいけない点かなと私は感じているんです。認知症の方というのは環境の変化に非常に弱いので家に帰りますって言って帰ろうとする方とか結構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銀木犀では実際に気をつけて帰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声かけをします。で後ろをそーっとつけていくんですね。そうするとだいたい数分3分5分ぐらい歩かれると、ここはどこなんだろうということでキョロキョロされる方が大半の方で、そこを偶然装って「何々さんどうされましたか?」って上着を取りにお部屋に一回帰りましょうでも、夏であれば喉乾いたでしょうから一回お茶飲んで帰ってください、そういった声かけをすると皆さんほとんどの大半の方は「そうね」って言って笑顔になって帰ってきます。そうすると玄関を施錠しなくてもですね、だんだん落ち着いてくる方っていうのが非常に多いです。リスクを重く取れば自由度って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し、リスクを軽くすれば自由度は高くなる。もう本当にじゃあどちらがいいですかっていう最終的な判断はご家族様ご本人様で決めていただくもの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増えてるような印象は正直あります。自由を求めてる方ですね。リスクよりも自由度。이 자유를 끝까지 누린 분이 있습니다. タバコがお好きな方のお見取りになる3日前ぐらいのタバコを吸っていただいてる風景のちょっとしかついてないから。あ、ついたついた。手が危ない。手が危ない。お母さんもう一回吸いましょう。お、すごい。3、4回ぐらい吸ってる。あ、すごい。どうですか。吸った気になった。もういい？いいの？はい。自分が最後呼吸が止まる寸前まで自分はタバコが吸いたいから今のうち伝えとくねって、その3日間は1日3本4本ぐらいはお部屋で吸っていただきました。余談ですが医療職の方からしたらお前ら何やってんだって怒られ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方らしい最後、その方のご希望っていうのを重視しているので、リスクよりもその方らしい最後っていうのをやっぱり念頭に置いて支援を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朝の支度するよ。呆れる。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도 나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 어떤 돌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できる？手伝うよ。1、2の3。頭クラクラしない？大丈夫？はい、手離すよ。一緒に立つよ。1、2の3でいくよ。1、2の3。はい、ゆっくりね。はい、ブレーキ取って。OK。はい、次行きましょう。頭持ちました。後でね、綺麗にしますから。OK、OK。 방금 세심히 돕던 직원이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할머니도 더 이상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군요.
ぱ自分のことは自分でやりたい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るので、それをこちらでやるかやっていただくかで、全部やるのか少しだけ手伝うのかっていう、そういう微妙なさじ加減は調整しながらやってますね。水谷さんとか柴田さんに言ってもらっていいんですけど、記録見ると最近お風呂入れてるみたいですね。その時ってどうですか、様子。本人から訴えはないです。訴えない、行きたい気持ちが強くて、ベッドから起き上がるのも自分でできましたし、ベッドから車椅子の移動も自分でできました。 도움이 필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돌봄은 모든 직원의 꼼꼼한 관찰 그리고 기록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이 기록은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공유되죠. するものなので、本当にこっちが全て解除してしまえば、5分以内で終わることをご自身の力でやろうとしているところを見るのは、すごい頑張れと思うんですけど、ただこっちがやった方が早いのになっていう手を出さないことの難しさは常に感じてます。ご自身でできる力を長くしてほしいのと、自分はまだこういうことができるんだっていう実感を感じてほしいからですね。起きれるかな頑張って頑張って、いけるよ、頑張れるよ。ありがとうね。はい、じゃあもうさんお薬ね、1個だけ。はい、じゃあ開けますね。27日分のお薬ね、1錠ね。はいはい、ありがとう。 이 돌봄은 쉽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이 삶의 주인공이라는 걸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린이 손님이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과자가게. 이 요양원이 운영하는 곳이라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과자가게 마스코트이기도 한 할머니는 사실 이곳 요양원의 최고참이시랍니다. 今日うちの孫が来たのよ、久しぶりに、でまた来るねって帰られるとさ、涙が出ちゃう。そうか、涙出ちゃうか。 요양원은 할머니에게 과자가게 운영을 부탁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후 방에만 계시던 할머니에게 삶의 재미를 돌려드리기 위해서였죠. 뭐 6年半ぐらいになるんですけど、娘たちが探してここが一番いいからって。でも最初はやっぱり一人になったっていうのが初めてなのでよく泣いたそうですよ。というのはここが悪い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変な話、私娘2人育てて、1人は獣医さん、1人は気象予報士、そこまでしたのになんで私1人にさせられたのかなと思った時はあります。でも
ここでよくね心配してくださって、よくやってくださるので6年半ね経ってもこうやってバカ言ってられるんですよ。 나름대로 삶의 즐거움을 찾으며 이곳을 마지막 집으로 삼은 할머니. 그에겐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自分でトイレに行かれる幸せ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ああよかった今日も自分でおトイレ行かれたって。だって寝たきりでおしめ取ってもらったら嫌でしょ。だからできなくならないように自分で一生懸命歩くんです。朝起きたらしばらく足さすってそれからずっと部屋歩いてます。だから他の方が「よーく敷村さん出てるね」って言われます。でもね人のためじゃないですからね、そうじゃないですか。来年からプールに行こうと思ってるんですよ。스스로 하고 싶다는 의지를 존중하게 된 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で今でも忘れません確定輪っていうね。でその頃はですねだから追いつかないんですね。その倫理とか人権ということが尊厳という柱が追いつかず拘束具っていうのは精神病院にありがちなこのようなものでしたね。麻でできたすごいゴワゴワしたものでこんなふうに後ろで縛ってっていう。そしてそれが必然的にそうなると、おむつをトイレには連れて行きません。そうなると大変ですから、布おむつを当てビニールのおむつカバーを当てネルのおむつ、布をかぶせそしてビニールのものをかぶせて腰を縛ると。そうするともう動くこともできないし排泄も自由でない。とにかくその人のがミノムシ状態っていうんですかね俗に言うねミノムシ状態でしたね。もうそれを見た時は私本当に涙が出た。 지금도 생생한 50년 전 요양시설의 현장.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바꾸기로 결심했죠. 그 일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とにかく紐っていう紐は全部その辺にある紐を全部捨ててご家族が持ってきた荷物の中の紐も捨てさせてもらい紐という紐今でビニール紐も捨てでそれにやはり約2年半ぐらいかかったと思います。そうすると紐がないわけですから代替行為っていうのは何なのかっていうと車椅子に座ってもらうそして廊下に出てもらう、そのようにして生活というところに病院をシフトしていって縛らないことがどんなに患者さんの自由でいい状態に回復するんだと暮らしなんだよってことを私は教えていったんだと思います。はい。 비슷한 시기 한 간호사의 용감한 행동을 반긴 의사가 있습니다. ちょっとしないと思います。ちょっとマスクって言ってたりあんまりなんか匂い特別感じないでしょ普通の空気ですよね。宣言前はどんな匂いされていた？やっぱ排泄物それから褥瘡いろんな匂いが入り混じってます。田中智恵さんが最初のうちの病院に来た時に抑制体を使ってる抑制体全部こっちに持ってこいって言ったんですよ。で40人使ってましてねもうその日からもう抑制体が処分されて使えなくなったんです。
基本的ケアをですね、それぞれ一つずつやっていけば、おのずから自然と患者さんはですね、人間らしくなってくると。それは本当当たり前のことなんですけどね。 구속하지 않는 돌봄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은 후쿠오카 의료진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抑制廃止福岡宣言。この老人に自由と誇りと安らぎを。1、縛る抑制をやめることを決意し実行する。 노인의 삶도 인간다워야 한다는 선언. 끈을 없애는 것에서 출발한 한 간호사의 노력이 변화의 발판이 된 겁니다. 그 후 일본 요양시설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일 내가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간다면, 요양병원에 간다면, 그러면 당장 나는 늦잠을 잘 수 있는가? 치킨 시켜 먹을 수 있나? 혹은 친구 만날 수 있나? 산책할 수 있나? 왜 안 되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상 이제 공간을 바꾸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 관념이 굉장히 이제 커질 때 실질적인 변화가 옵니다. 미국 요양시설의 변화도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Okay, Mr. Jeffy. He my old kitty. Oh yeah, she was my old boy. My mother really loved cats. My mom was a beautiful woman. She had snow white hair, like mine. 세상을 떠난 엄마. 엄마의 병이 악화되면서 캐런은 엄마를 위한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그와 완전히 달랐죠. I picked what I thought was the best one. And my criteria for picking that was it was professionally staffed. It was very clean. It was very modern. It had high ratings by the state. My mom hated it. She just always said, "Why am I here? Get me out of here." And she told me what she wanted. She wanted to go to bed when she wanted. She wanted to eat what she wanted. She wanted to sleep when she wanted. She wanted to be in charge of her life. And she didn't understand why there wasn't a place like that. Why don't you do something to help people like me? And literally those words changed my life. 캐런은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의존해야 하는 시기가 와도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하나, 집이었습니다. Karen Wilson is a pioneer in the field. Wilson used her personal experience to design the concept of assisted living. It's really a unique merger of housing and services. 어시스티드 리빙은 캐런이 처음 고안한 요양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이곳은 1인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생활을 지키면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은 그 자체로 나의 바람이 존중되는 곳. 이곳이 집과 같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가능한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권리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을까요? Wanda, it's Patience. Can I come in? Hi. Good evening, you guys. I'm Patience Tolentino. I'm the director here at Willow.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Patience. When it comes to getting ready for the day, all right, do you need any help with that, like with your hair or washing your face or getting your shoes or anything on? No, so far so good. Okay, great. I love that. What about getting ready for bed? I do that myself too. Okay. Okay. How are you with getting around? I can make it to the dining room in the wheelchair or at the walker maybe even, but I don't know if I'd get back. I can understand that. That's why we have it all those different pieces in place. What about your nails? Do you need us to help with grooming your nails? Oh, they're beautiful. They look way better than mine. My daughter takes me out. I love it. That's even better. What about you guys? Is there anything that we haven't covered that you would like to talk about or negotiate on her care plan that you think that maybe her and I both forgot? No, I like the options that as she starts needing more care, that there is more available as, you know. 이로써 할머니는 자신이 정한 규칙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Care, you know, that warm. Okay. You know, I don't think we got into that negotiation part of it at any other facility. We talked to some people, we talked to some of the managers, but we never got the in-depth part of it. We were very pleased with how that went. Yes. If Mr. Smith wanted to walk without his walker, you'd say, okay, Mr. Smith, how about if I walk beside you? It's sort of like laying out what are some different ways we can accomplish what you want that will reduce your risk. So that's why it's called negotiated risk. Hi. How's it going today? Yeah. It was great to meet you. Would you like us to escort you down to the dining room? Or are you good? I can handle it. Okay. I want patience. Okay.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결정하는 건 노인을 통제의 대상에서 여전히 자율성을 지닌 사람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할머니는 오늘 결정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식당까지 스스로 걸어가기로 말이죠. 나의 선택이 존중받는 이곳은 누군가에겐 진짜 집입니다. Betty Boop is my thing. 개성을 한껏 뽐낼 줄 아는 할머니.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는 일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즐기는 요즘의 일상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죠. Yeah, I'm happy with my independence of living here, yeah. They don't tell me I can't do this or I can't do that. They, you know, she says if that's what I want to do, I can do it. It's not out of line or this is my home. That's what it is. This is my home. For me, one of the most emotional moments came when the first person who died there had an obituary and the paper said he died at home. That was extraordinarily emotional. Still is emotional because that's exactly how we wanted it to be, home. 그의 엄마가 원했고 엄마의 나이가 된 캐런도 원하는 것. 그것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I guess the first thing I would say is for older people not to be afraid to express themselves. This is what I need and this is what I want and this is what I expect.
Secondly, I think I would say to their children and to others who feel responsible for them, listen very carefully and respect that they are autonomous humans too. That's what a loving family member, that's what a professional caregiver, that's what a humane society does. 아버지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엄마 아버지. 엄마 쪽들이 아버지 이거 사모관대. 엄마 기억나? 응? 이 정도 됐으니까 아버지. 진짜 너무 잘생겼다. 그지? 엄마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좋아? 그래. 아버지 좋아? 부모님을 모실 만한 곳을 찾아 10여 년 동안 요양시설을 전전했던 딸. 오랜 고민과 진통 끝에 그는 직접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병원을 알아보느라고 병원을 다녔는데 식탁을 탁탁탁탁탁탁 갖다 주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보지도 않고 탁탁탁탁탁 걷어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가슴에 맺혔어요. 누구는 어르신들 식사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식사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내보내는 분도 있고 혼자서 식사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보내고 제가 이제 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해보면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을 텐데 우리도 아프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인이 있는 공간인데도 노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죠. 우리 부모님한테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아있는 삶들이 있을 텐데 다리 하나를 더 올리거나 뭐 팔을 하나를 더 할 수 있거나 그러면서 노력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삶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출발! 괜찮으셔요? 응? 괜찮으셔? 네, 괜찮아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골절된 것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스탠딩 워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 온 가족이 좋아하고 우리도 너무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지셨고 또 골절이 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래서 요새 사부작 움직이시는데 아주 걱정이 돼 죽겠어요. 넘어지실까 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보호자가 원하는 요청하는 게 중요할까? 우리의 돌봄의 원칙이 중요할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날 노인 돌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장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설이냐, 집이냐, 뭐 요양원이냐, 병원이냐 이런 식의 이제 장소와 돌봄 그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데요. 나의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집일까? 뭐 시설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집은 나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집이든 시설이든 병원이든 혹은 어느 산골짜기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의존적이고 많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나의 목소리 그리고 나의 삶의 서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의 집일 겁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소소한 일상들. 뭐 친구들 가끔 만나셔서 뭐 차 한잔 하시고 가끔 걸으러 나가시고. Yes, I couldn't live without my TV. できるだけ自分ができる限り自分でやる
やりたいことやればいいんですよ。本読んだりいろいろあるから。ここの中でも結構面白いです。 다 아주 재미있게 한 세상 잘 살고 잘 났으니까 니네 슬퍼하지 말어. 이렇게 그거예요. 목표는 그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들이 뭐 일을 하지 않을 때 휴식할 때 하는 일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 다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는 것처럼 살면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걸으러 다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것들 여행 다니고 평소에 하던 것들 그런 거 하고 싶고 집에서도 혼자도 잘 노니까 또 기회가 되면 모르죠. 또 세계 일주 할지 배낭여행 흉내락도 내게 될지.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나요?